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의 오랜 비밀을 말하려고 해. 이야기 전 한 가지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흉가에는 절대로 들어가지도 살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야. 일단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꼭 따른다는 걸 내가 참혹하게 체험했기 때문이지.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도망치듯 낯선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돈이 바닥난 우리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흉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계약했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몇 번이나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고 했던 걸 난 기억해. 아빠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는데 귀신보다 우리들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는 게 더 무섭다고 하시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어. 흉가라던 그 집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아담한 2층 집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식구가 살기에 안성맞춤으로 보였지. 사춘기에 접어들었었던 언니와 난 각자의 방이 있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었어. 그동안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게 마냥 좋았었던 것 같아. 모두 다 미신이다, 귀신이 어딨냐며 큰소리 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귀신도 우리 아빠가 다 막아줄 거라는 든든함이 느껴졌었어. 우린 가족이니까 함께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거라는 울타리의 안락함이 마냥 좋았었어. 그래, 그땐 그랬어. 하지만 불행은 그렇게 새벽 안개처럼 우리 가족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어. 막노동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고된 일 때문인지 술 기운으로 매일 밤 잠드셨고 그러던 어느 날 잠자던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엄마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지. 그리고 언니는 우울증을 앓았는데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야. 막 내 나이 20살이 되는 무렵이었지.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섬이 된 듯한 고독감과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았던 나의 비밀에 대한 자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 바로 이사를 왔던 그날, 현관에 처음 들어섰던 그때, 가족들을 뒤따라 들어가려는데 현관에 흰색 고무신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던 거야. 어린 아이들이 신을 만한 작은 사이즈였어. 앞서 들어간 가족들은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어. 온몸이 저릿한 오싹함이 느껴졌지만 난 태어난 척 가족들을 따라 들어갔지. 한참 후 용기 내어 다시 현관으로 가봤는데 다행히 신발은 보이지 않았어.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하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귀신은 없다, 모두 미신이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세뇌시켰어. 하지만 그날 밤에 결국 나에게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지. 아까 일도 잊은 채 난 오랜만에 내 방을 가진 것에 대한 안락함에 푹 빠져 잠을 청하려던 바로 그 무렵이었어. 분명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 순간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아무런 기척이 나지 않았어. 그렇지. 내 방은 2층이었지? 오싹함에 난 이불을 푹 뒤집었었어.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공포감으로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았지.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난 더욱 공포스러웠어.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추워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여자아이 목소리였어. 밤새 그렇게 소리가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 뚝 소리가 나지 않았지. 난 극도의 공포감으로 죽을 것 같다가 나중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 같은 이 집에서도 결국 나가야만 하는 건가? 세상 누구도 살지 않을 귀신집에서도 거부당한 느낌에 헛웃음까지 나왔어. 처음엔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찾았어. 아무래도 지난밤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부엌에서 엄마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잘 잤냐고 나를 바라보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 편안하신 표정이셨어. 아빠 엄마에겐 지난밤 아무 일도 없었구나 싶었지. 언니도 행복한 얼굴로 아침 인사를 했어.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로운 우리 가족 모습에 난 나만의 비밀을 갖기로 마음먹었어. 나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았으니까 말야.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간밤에 일을 말했어야만 했고 우린 그때 그 집에서 나갔어야만 했었어. 아빠 말대로 길바닥에 나앉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우린 함께였을 테니까. 그런데 말이지. 아빠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술만 드시면 술주정하시듯 이렇게 중얼거리셨어. 이 녀석들이 내 가슴 위에 올라가 막 밟고 놀아. 더 이상 놀아주기가 힘드네. 그리고 얼마 후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 엄마는 1년 동안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침대 옆에 뜨개질로 떠놓으신 자그마한 양말 2켤레가 놓여 있었어. 그리고 언니는 말이야. 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 내 동생 은서야,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우리 가족은 저마다 같은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거야. 귀신보다 무서운 세상의 고단함을 겪었던 탓이겠지. 그리고 세상 벼랑 끝에 우리에겐 다른 선택은 없었기 때문일 거야. 그 집에서 나왔냐고? 혼자 남은 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미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사람들은 그 집보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날 더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은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버렸어. 나를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는 그 집이 진정 나의 집이 아닐까?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갈래?